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이번 주는 리크루팅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번 주는 매일 아침 세종대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매일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만나온 우리의 동료 사업가들의 모습과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만나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뉴스킨 아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뉴스킨의 모습을 재인식하기를 바라봅니다. 부디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으며 귀한 이들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더 많이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집단 지성을 넘어 집단 근성이 들끓고 집단 영향력이 선순환하는 이곳, 더 랑연 라이브 6월 29일 순서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오늘 아침은 제가 조금은 긴장이 되네요. 혹시 제가 튕기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좀 서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우리 동료 곽정은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안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공유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혹시 여러분 이분 아세요? 네, 이분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 사진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공연도 하고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사사받은 제자를 오늘 한 분 모셔볼 겁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제자이자 성악가이신, 그리고 오랜 뉴스킨 매니아에서 얼마 전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황우령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후령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 태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황후령이고, 저희 스폰서님은 최미경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연석 사장 그룹장님이십니다. 좀 와우. 어색해서 죄송해요. 어색하시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너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었지만 저희도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지금 사장님을 아침에 이렇게 뵀는데 지금 사장님이 잠시 뒤에 이 랑연 라이브가 끝난 뒤에는 그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가시기로 돼 있으셔가지고 지금 잠시 교회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중이래요. 그래서 사장님들과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뉴스킨과의 첫 만남이 있을 때를 회상하셨을 때 조기철 스폰서님 덕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뉴스킨인지 모르고, 이제 그래라는 북콘서트에 제가 이제 축가를 부탁받아서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다들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좀 약간 다른 분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축가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최미경 선생님께서
저를 초대를 하셔서 제품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첫 북 콘서트 때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조기철 사장님도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북 콘서트에 오셔서 축가를 네. 불러주셨었고, 그때 물론 다른 것들도 너무 좋았겠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그 분위기와 음, 문화에 사장님이 너무 좋은 감명을 받으셨었대요. 그렇게 맞아요. 좋게 좋은 인식으로 시작된 뉴스킨.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제품을 소개를 받으셨고, 음. 드시고 쓰고 바르기만 해도 좋은 그 뉴스킨을 지금은 비즈니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뉴스킨을 하세요, 사장님은? 아, 제가 그때가 벌써 한 7년 정도? 6년,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나오자마자였으니까, 어머님이 네. 아프셔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품이 너무 좋아서, 쓰고, 먹고, 정말 갈바닉 전 완전 매니아거든요. 그게 에이지락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근데 결과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세월을 맞지 않는 것 같아. 시간이 비켜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었어야 됐는데,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최민경 목사님과 이현석 국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 좋은 거를 한번 알려봅시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에서 세월의 음, 직격탄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좋은 걸 같이 쓰고 같이 건강하고 같이 예뻐졌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드셔서 '사업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뉴스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기회를 많이 나눴고 또 그들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새로운 이 시각으로 본 거는 이번에 저희 할원 가서 음. 있었잖아요. 네네. 그 드림 캠프에서. 세미나에서, 네, 네. 드림 캠프에서 주기천 사장님의 밑에 계신 분이 신윤숙 사장님. 너무 네. 네, 신영석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핀업이 되시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떡까지 돌리시는 걸 음. 보면서, 음. 저런 릴레이션십은 참 좋구나. 나도 내가 친한 친구한테 저런 땡큐를 받으면 정말 좋고,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사장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 드림 캠프에서 지휘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었거든요. 새진그룹 네, 합창단에서 재능 네, 기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때 네. 사장님의 미소를 제가 처음 보는데 그 인상이 저한테 너무 깊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또한 그런 아우라가 기쁨의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저희들한테 이미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계속 학창 시절 이후에 미국에 계셨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뒤로부터 뉴스킨 제품을 쓰고 계시고 또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남편분 또한 미국에서 이제 닥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의사로 활약하고 계시면서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과 뉴스킨의 철학이 일맥상통해서 사장님은 뉴스킨 음.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장님 그 잠깐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피부관리샵 원장님께도 뉴스킨을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해주실래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에이즐락을. 음. 근데 그 원리가, 이제 저희가 에이즐락을 제품을 쓰면서 세포가 변하면서 그 세포가, 젊은 세포가 다시 복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제가 제 몸을 통해서 그 피부샵 원장님이 느끼셨어요. 아, 제가 지금 한 7년째 그 바디젤로 유일하게 그 샵에서 바디젤로 받아요. 음.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기 선생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있는 셀룰라이트 안 생기고 참 몸이 탱탱하고 좋다고 그 이유가 이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독소 빼는 거고 그다음에 세포가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흥미를 가지시기 시작했고 그다음 지금 그룹장님 도와주시고 계세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TRM를 드신 뒤로 또 그분이 몸의 변화를 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셔 가지고 사업의 비전을 또 전달하는 데 쉬우셨다고 말씀을 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사장님, 네네. 마지막으로 또 사장님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접했던 TR90, 그다음에 TRME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즐락 모든 그 에이즐락 라인이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 될 만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먹고 쓰고 바르고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다 그 나이로 안 봐주시고 한 10년 이상 젊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에이즐락은 절대로 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사장님께 이 질문을 사전 미팅 때 드렸었는데 대답이 너무 획기적이라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저희는 사실 "사장님 요즘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뭐 EVP고 SBA고 PA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바로 대답하셨던 건 뭐였냐면 "저는 에이즐락에 집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현명한 말씀이 아닌가. 내가 직접 먹고 쓰고 발랐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음. 기회로 전달하고 그걸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과 많은 행복한 삶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황우령 사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먹고 쓰고 바르고 직접 제가 임상이 제 결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친한 음. 친구들과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루스킨을 좀 집중해서 많이 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 그날도 제가 드림 캠프에서 봤지만 너무 밝고 아름다우신 우리 식구들과 함께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봉사활동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영향력 네. 많이 펼치고 오세요. 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림 캠프에서 사장님을 뵀던 게 기억에 나는 게요. 어 사장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시고 탁 내리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심지어 50 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비주얼과 그 쉐입 있죠. 바디 쉐입. 야 그게 역시 바디 쉐이핑 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었나 하면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황우령 사장님의 그 미소 덕분에 더 밝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혹시 여러분 베라 어플 업데이트된 거 보셨어요? 베라 어플이 신박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창에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정말 이걸 공지사항으로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제 드디어 베라 어플이 업데이트되었고 TRM를 드시면서 다이어리를 쓰는 그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나와 내 공동자가 있다면 따로따로 다이어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한 거 그것도 너무 좋은 변화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스킨 컨설테이션 이 프로그램이에요. 어
제가 제 화면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베라 어플 들어가셔서 맨 하단에 이 세 번째 스킨 컨설테이션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음 창부터 시작해서 물어보는 거 대답하고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고 또 물어보라는 거 대답하고 물어보는 거 대답하고 몇 번만 하시면요. 되게 쉽고 속도감 있게 내 스킨을 컨설팅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요. 요렇게 이렇게 컨설팅 한 뒤에 당신이 고민스러웠던 균일하지 않은 피부톤에는 이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하면서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걸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당신이 고민 있는 모공과 지성 피부에 좋은 제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는 제품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서 클릭하면 바로 카트에 담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사이트로 넘어와 보면 일반 결제, 신규 정기 구매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대로 선물하기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멋지게 업데이트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베라 어플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잘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써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베라 어플이.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께 이거 하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전략입니다. 습관이 전략이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죠. 베라, 나의 비즈니스 매니저. 그러니까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내가 서툴러도 베라 어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뉴스킨 제품을 컨설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매니저들을 다들 실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배실장, 베라라서 뉴스킨 배실장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한테는 비즈니스 매니저가 있어. 그게 바로 베라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뉴스킨 비즈니스 또한 소개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나 내일은 꼭 랑연 라이브에 초대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일 아침 랑연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습관이 전략입니다. 초대도 습관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네, 저도 그 습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 누구실까? 이번 한 주 정말 계속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은 누굴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까? 나는 이 사업을 왜 시작했었지? 나는 그리고 누구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 그분들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또 리크루팅을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게스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최미경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미경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이소영 스폰서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이현서, 송영덕 그룹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은 20여 년간 국내 최초 힐링센터장, 그러니까 힐링센터라고 하면 주변에 요즘은 워낙 많이 보이죠. 힐링센터들이. 그런데 그 힐링센터의 국내 최초의 힐링센터장으로서 그 리더로서 쭉 일을 해오셨고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독대할 정도로 상담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뉴스킨을 만나셔서 지금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멋지게 하고 계시고 저희 랑연 라이브의 명 MC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는 궁금해요. 힐링센터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사장님이 20여 년간 거기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롯데 그룹사 중에 롯데 쇼핑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본사 중구 소공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본사라는 곳이 본점과 다른 것이 인사, 총무, 마케팅, 상품본부, 기획
이런 부서가 있는 곳이고요. 대표이사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센터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시설이에요. 직원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국내 최초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담실이고요. 어느 날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여성 가족부 장관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2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Q&A를 준비하고 컨펌을 받고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미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상담실이기도 해서 타 기업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방문을 했었고, 심지어는 저의 경우는 일본 시세이도 미쓰코시 백화점에서도 이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자, 힐링센터는 전점에 32개점이 있어요. 이제 한 점에 한 명의 상담원이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이제 본사 근무하면서 이제 저는 본사를 담당하는 상담을 기본으로 하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 사원은 모두 OJT가 끝나면 저에게 필수 상담을 받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뭐 정신건강, 감수성 훈련, 공개 강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격 유형 검사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해내는 상담원들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담원들의 인사고과 인사평가는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외 일도 그 사이드 업무도 더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이드 업무들도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으셨더라고요. 인사에서 승진을 할 때 사장님이 그동안 상담해 왔던 그런 내용들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의 업무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 많았더라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야, 이렇게 지금은 뭔가 좀 흔하게 들렸던 얘기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정신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당연시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여 년 전에는 사실은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때인데, 그때부터 사장님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오셨던 장본인이구나라는 생각에 역시 자부심이 막 느껴지면서 최미경 사장님이 존경스러웠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오셨는데, 음.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던 그 사무실이 해외에서도 막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네, 국내에서 네. 최초기 때문에 시설이 엄청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 좋은 맞아요. 시설에 누구의 터치도 없이 원탑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환경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근데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나요? 네,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50 전에 그만둘 거야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제가 이제 본사라는 곳에서 근무 시에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아무리 스펙이 좋은 임원이라도 임시직이잖아요. 바로 당일 보직 해제가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어요. 가까이 보게 됐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직 해제 발령이 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백화점이다 보니 역시 매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점의 매출이 역신장이 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빙자한 지방 발령, 강제 발령이 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담실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원 감축을 위해서 보직 해제할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2회 연속 평가가 하이가 되면 보직 해제가 되는데, 뭐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조종하는 상황도 있었고, 하여튼 상담원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40대 중반부터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점심 먹고 생각이 많아서 명동성당에 올라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인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경 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사지 샵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을 통해 뉴스킨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원장님이 네. 심지어 중국 분이셨고 또 사장님이 그냥 처음에는 제품으로 뉴스킨을 알게 되신 상황인데 처음부터 뉴스킨을 사업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 그냥 관리샵 원장님을 통해 제품으로 뉴스킨을 접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사업적인 비전을 보시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로서 보게 되셨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어느 날 이제 마사지 원장님이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여드름이 나는 제품을 저희 집에 갖고 오겠다고 여드름이 하시더라고요. 나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요? 네네네. 그쵸. 나을 네네네. 수 있는 네. 제품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제가 이제 근무지가 에비뉴에가 명품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도 사실 시세이도, SK2, 크리스찬 디올 이렇게 수입 제품을 썼었는데 그 뭔지도 모르고 한 200만 원은 들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 갖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갖고 오셨을 때 클레이션이 아니라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갈바닉도 이런 제품들을 한 그 정도 금액으로 갖고 오셨고 그런 것을 몇 개월 동안 바르니까 엄청 얼굴에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보기에 묻어네요. '아 이렇게 많이 여드름이 났다가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개월을 계속 썼던 거죠. 이제 결국 그분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저희 상위 스폰서님이신 이수영 스폰서님이 다른 제품으로 이제 권유해 주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롯데가 일하기 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제가 한국능률협회 증빙 자료를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 뉴스킨이 그 일하기 좀 100대 기업에 있더라고요. 일하기 좋은 기업 100개. 네. 그렇게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안에 그럼 롯데도 그 안에 있었나요? 네. 롯데도 있었고 뉴스킨도 있었어요. 네. 네. 뉴스킨도 그 안에 같이. 네. 네. 근데 제가 달리 본 거죠. 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좀 해 보고 대형 서점에 가서 네트워크에 대한 좀 확인하는 과정에 제가 쪼끔 '누구한테 질문해야겠다.'라고 해서 연차를 쓰고 이세용 스폰서님을 저희 집에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라고 하는지 얘기 안 했어요. 음. 준비해 올까 봐. 오면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서 선릉까지 가서 백삼호 강의까지 듣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백삼호를 갔을 때 그 '환경이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인제 강사님의 강의가 진정성이 있었고 뭔가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죠. 그 결국 음. 퇴사를 하고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워낙 근무하시던 환경이 너무 세련됐고 최첨단이다 보니까 백삼호 강의장이 오셨을 때 어쩌면 좀 비교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장님. 네. 그리고 그전에 이소영 사장님에게 일부러 왜 오라고 하는지 얘기하지 않고 일단 잠시 오시라 준비할까 봐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은 허름하지만 그 백삼호 강의장에서 들었을 때 진정성이 느껴졌고 사장님은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 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그런 통찰력이 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더 잘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이수영 스폰서님도 보기에 인상이 상당히 좋았고 네. '저와 잘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현서 스폰서님도 만나시고 네네. 네. 그 그렇게 하시면서 사장님이 사업을 그렇게도 한쪽으로는 쭉 알아보시고 그전에 사장님이 서점에서 많은 책들도 좀 찾아보고 하셨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뉴스킨에 대한 비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보시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네. 강의도 들으면서 음. 사장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 사장님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이신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비즈니스. 내가 50살 이후까지는 절대 회사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나도 급격하게 갑자기 책상이 빠지는 상황도 보게 되고 근무하시던 분들이 책상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서도 사실상 약간은 위기감도 느끼셨을 사장님이 비즈니스로서 뉴스킨을
하셨고 그렇게 많은 분들께 지금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시만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그 게스트 준비되어 계신가요? 오금희 사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오금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금희입니다. 저희 1대 스폰서님은 최미경 스폰서님, 상위 스폰서님은 이소영 사장님, 저희 그룹장님 송영덕, 이현서 그룹장님 되십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독특한 인물, 그중에 대표로서 오금희 사장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직의 상사를 따라서 내 직업을 옮긴다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금희 사장님은 그렇게 최미경 사장님을 따라서 직장을 옮겨 오셨습니다. 뉴스킨으로. 그래서 오늘 오금희 사장을 모셨고 최미경 사장님의 일대들 중에 8분이 롯데에서 함께 최미경 사장을 믿고 따라오신 분들. 근데 그중에 아직도 그 5분이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도 쇼킹했고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짜 증인을 한 분 모신 거예요, 오늘 저는. 오금희 사장님,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도 본점에서 힐링센터 상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사장님, 전 직장의 상사를 따라서 인연을 다시 또 만들어 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최미경 사장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따라오신 거예요? 최미경 스폰서님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저의 멘토셨어요. 멘토셨고 누구보다도 전 직원들이 인정해 주시는 넘버원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힐링센터 수장이셨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전점이 거의 상담원들이 대성 통곡할 정도로 되게 핫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방에 계셨던 상담원들 같은 경우 휴가나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셨었어요. 무슨 일인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면서 모여서 막 그렇게 하면서 본사에도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네. 사장님. 아니, 직장 상사가 그만둔다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오바를 더 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이시겠지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정말 다들 울음바다였었대요. 그리고 세상에 월차까지 내고 다들 대책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본사에 최미경 사장 못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면 최미경 사장이 어떤 분이셨을지 물론 직무 능력도 뛰어나셨겠지만 그 이외에 더 특별한 분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그렇게 최미경 사장님이 너무 좋으셨지만 어쨌든 사장님은 지금은 뉴스킨을 비즈니스로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만난 뉴스킨은 사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뉴스킨은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제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분이 최미경 스폰서님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고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제가 좀 놀랐던 건 네네네. 내가 몸이 아프면 사실은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고 오히려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금희 사장님은 몸이 아프셨는데 최미경 사장님, 그러니까 전 직장을 그리고 직장도 이미 그만두신 최미경 사장님을 찾아가셨대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몸이 아팠던 게 직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고 심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친구분들이라든지 언니, 동생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최미경 스폰서님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선능에 왔었고 제 몸 상태를 보고 스폰서님이 에스트라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당시에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마치고 폐경 진단을 좀 받았었거든요. 폐경이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이제 이런 게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제 삶의 위기와 상처였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근데 에스테라를 권해줬는데 사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왜 먹지? 몸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면 되는데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권해줬기 때문에 먹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 보내줬기 때문에 먹었고 한 음. 달 반 만에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에스테라를 저한테는 먹었는데. 네. 네, 에스테라 먹고 몸 자체가 어. 변화가 왔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게 되고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저희 센터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스폰서님한테 오가고 미팅하는 거를 한 2달 동안에는 별로 크게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제가 몸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그때도 이제 롯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음. 뭐 모든 회사가 그러겠지만 투잡을 하는 거는 회사에서 알면 바로 퇴사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음. 근데 저한테는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음.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제품만 얘기했을까?' 막 이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여쭤봤죠. 음. "왜 저한테는 사업 얘기를 안 하세요?" 뭐 여쭤봤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업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벙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그렇군요.' 그러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최미경 사장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솔루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않았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사업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라는 것은 어쩌면 오금희 사장님에게 맞춤 리크루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장님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 에스테라를 드시고 사장님이 한 달 반 만에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좋아지셨다는 건 어떻게 좋아지신 거예요? 혹시 느낌이? 거의 폐경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생리가 네. 거의 아 없었었거든요. 근데 네. 한 달 반 만에 음. 빨간 혈흔을 보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이게 음. 머리를 한 대 콱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이 네. 어떻게 있지?'라는 생각을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몸의 네. 컨디션도 젖은 많이 솜처럼 축축 좋아졌죠. 처졌던 것도 다 네. 좋아지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뭔가 뭐 의지의 불꽃이 네네. 피어오른 게 그쵸. 아닌가.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사업 얘기를 안 하시지?' 그전에 아마도 사장님한테 사업 얘기를 많이 했더라도 사장님은 어쩌면 그때는 선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제가 최미경 엄청 사장님이 너무 네. 전략적이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때는 네. 타이밍이 아니었었어요. 기다려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네. 거를 제가 알고 있죠. 네. 네. 제가 그런데 엄청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귀를 막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저랑 사전 미팅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장님 연봉이 얼마셨다고요? 한 7천 됐던 것 같아요. 연봉이 7천인데 한 달에 5만 원을 쓰셨대요. 나를 위한 용돈이 5만 원이셨대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자 그런 오금희 사장님께 뉴스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전달을 했더라면 아마 오금희 사장님은 더 귀를 닫으시려고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인제 스스로 사장님이 나중에는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프로스테트 포뮬러 빼고는 다 드셔 보셨다고. 네. 그리고 지금은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 사장님의 삶이 많이 바뀌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라이프를 살고 싶으신지 포부와 전략, 계획 얘기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전직 직무가 처음에 유스킨 사업을 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됐었어요. 네. 누군가를 상담했던 그 스킬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행동 제스처 하나하나가 다 보였기 때문에 주변에 또 그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터라 그 음.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은 쪼끔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 이 직무가 사업에
어. 큰 획을 그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됐었고 힘듦이 많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알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파트너 사장님들 그다음에 소비자분들 할 때도 좀 많이 유연하게 많이 지금 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의 비즈니스 업무적으로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큰 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음. 무엇보다 정말 되게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는 저한테 이 비즈니스에 큰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네, 사장님 너무 따뜻한 아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금희 사장님.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 사장님. 네, 오금희 사장님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오금희 사장님의 첫 그때 만남이 기억이 나고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변화하려고 그 몸부리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반드시 되실 분입니다. 네. 최미경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오금희 사장님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음. 너무나도 이것 또한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왜 사장님한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냐면요. 사장님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을 것 네, 같아가지고요. 네, 맞아요. 지금 필 수가 없어요. 지금 오그라들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면전에 두고 이렇게 사람을 칭찬을 할 수가 네. 있을까? 근데 사장님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셔보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은 분께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저한테도 이번에 사장님과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저 사실은 사전 미팅 하는데 저 눈물 흘렸잖아요. 울었잖아요. 사장님이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하시는 게 그냥 말씀을 쭉 하시는데 마치 나레이션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힐링이 되면서 아, 사업 더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께 특별한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언제나 의지가 뜨겁게 불타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리드하라 영상에서 레이디 가가도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몇 번 타격을 맞고 몇 번 쓰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몇 번 일어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걸맞게 우리 최미경 사장님께 최미경의 힐링센터를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잠깐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장님? 네. 네. 저의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뉴스킨 사업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나의 과거는 없어. 너는 지금부터 뉴스키너야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충전하면서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제가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애쓴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왔고 1년 동안 본사를 가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비리는 되어야 본사의 명함이라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목표를 갖고 빨리 비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달렸죠. 그런데 그다음 제가 원하는 목표가 되기까지는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정체 기간이 있었을 때 '이게 뭘까? 내가 왜 다음 허들을 못 넘는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조기될 스폰서님께서 다른 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사장님, 그 신념, 소신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즈니스의 속도가 빠를 것이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 얘기가 내 것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혹시 소신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정체된 것인 걸까? 그 장애물이 그거였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2월에 이제 드림 캠프를 했을 때 제가 2일차에 사회를 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 뒤에서 이제 강사를 소개하고 듣고 있는데 그때 정지현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새가 철장 안에 갇혀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철장 안을 툭툭 쳤는데도 헐헐 나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러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바로 헐헐 날지를 못했거든요. 현재보다 과거가 길다 보니 습이 되어서 날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과 발이 따로 돌지요. 네. 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여행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변화를 해야 하는 성공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한 스킬은 없지만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정 관리만 잘하면 이 사업 무난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해낼 사람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30대 뉴스킨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40대 후반의 뉴스킨을 만났죠.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는 씩씩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을 듣고 오늘 나온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나온 게스트도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다 똑같죠. 요즘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누군가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되셔서 제가 저 혼자 사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장님, 이 또한 뉴스킨 사업의 과정이고 또 지나갈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를 해보았고, 사장님 그 따님한테 최근에 배움을 얻으셨다고. 아, 그래서 네네. 나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네, 그 얘기 좀 네, 들려주세요. 그 얘기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 딸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도 미국에 있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겠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둘이 지금 삼성에 있었고 또 나름 전문인이었는데 그 일이 성에 안 찼나 봐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그 남자친구는 애플에 입사를 했고 와. 그리고 딸은 또 전문 상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머나, 이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꿈을 갖고 제2의 목표를 갖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미가 돼서 엄마가 돼서 나도 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내가 빨리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녀에게 배운 거죠. 그래서 따님의 결혼식에 나는 PA가 되어서 딸의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저랑 으쌰으쌰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자, 저는 반드시 해낼 사람이겠죠? 네, 당연하죠, 사장님. 네네네. 사장님, 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왔는데 사장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위로도 되고 또한 이런 멋진 분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부심도 막 올라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포부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MC로 진행을 하다가 오늘 게스트로 초대되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아,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MC님께서 잘 리드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특별한 전략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PA가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해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애미가 되어서 근데 그 애미라는 단어가 야 되게 좀 찡하네요. 그 애미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엄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미가 되어서 이러니까 순간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제가 진행에 지장이 있을 뻔했습니다. 오늘. 네, 사장님 엄마로서의 최미경 그리고 아내로서의 최미경 그보다 더 앞서서 나 최미경의 삶을 너무나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리더 최미경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우리 동료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최미경 사장님 같은 분을 찾아서 오늘도 발걸음 힘차게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발걸음, 내일은 꼭 랑연 라이브에 초대할 거야 각오하시면서 헤어져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악 들으면서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금이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황우령 사장님은 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 봉사활동 있으셔서 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정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 필게요. 아, 이제 손가락 끼세요. 아, 추천 제거하고. 네, 내일은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기대되시죠? 네, 내일 뵐게요. 네, 주원원 사장님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최미경 사장님 때문에 살짝 울컥했네. 아유, 똑순이 아주 박재은. 네, 최윤영 사장님. 엄청나던데. 아유, 나도 오늘 아주 울컥하네. 그쵸, 사장님. 사장님도 감동이네. 애미. 이번 주에 결혼식이시잖아요. 아드님 결혼식. 그래요. 아무튼 기쁠 거 해내야 됩니다, 우리. 네, 최미경 사 해내겠습니다. 스토리 처음 듣네. 처음 들어. 어우, 진짜 최미경 진짜 아우 멋지다. 나 왜 눈물 나려고 하지?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최미경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 네. 잘 오늘 될 음악 거야, 사장님. 이제 시작이다. 다 6개월 7배 성장했다더만. 어제 지표가 몇 기필 가지가 거. 있더라고요. 뭐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7배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울컥했어요. 얘기하면서. 어제 그 조혜경 네. 그 원장님 강의 들으니까 음, 엄청 자부심이 더 들었죠? 네, 진짜. 완전 사장님들 정말로 잘해내야 돼, 우리. 네, 완전 대박이야. 6일날 기대하고 오세요. 네. 태연사 선생님 아들 결혼 축하해요. 스트로베리예요. 스트로베리 몰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지. 스트로베리예요. 우린 동기예요. 맞아. 주말에 수산사에서 일하면서 가기 때문에 못 가도 죄송해요. 나중에 아유, 꼭 말씀만으로도 먹으러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화이팅해요. 화이팅. 저도 꼭 BA 갈게요. 네네네. 우리 박수미 사장 멋있다. 스트로베리 BA 무조건 간다.
간다. 지금 PA 가는 길이신가 봐요. 차 운전하시고. 네, 지금 연안부두로 가는 거예요. 조개 팔러 가요. 조개 팔러. 아, 진짜 선생님, 대박. 나중에 조개 맛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부럽다. 주소 보내주세요. 저도 주소 보내도 되나요? 보내도 돼요.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들이 너무 예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맞아요. 아침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다 되더라. 네.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하게.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와, 네. 오늘 끝까지 참 훈훈하네요. 네. 우리가 진짜 뭐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네. 스펙 없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최고인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맞지? 사장님 존경해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우리 스펙이 박계은 있고 들어가야 돼. 네, 저 이제 네.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네네, 또 봬요. 네. 네.